네, 첫 번째 코너죠. 재계 산업 소식을 담당하고 있는 한훈식 기자, 오늘도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훈식입니다. 요즘 들어서 거의 하루가 멀다하게 금융기관 기업들 계속 횡령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예. 이번에 또 현대제철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 그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 쪽에서 쭉 터지다가 사실 이쪽 네. 꿀뚝사내라고 해야 됩니까? 철강 이쪽에서는 처음입니다. 대구인데. 아니 보통 이런 굴뚝 사업들은 시스템적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은 재무회계 시스템이 잡혀 있지 않나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뜯어보면 네. 그 전형적인 꿀뚝산업 이쪽에서 있다가 네. 퇴직하신 분들이 뭐랍니까 부품업체를 만듭니다. 하도급업체를. 네. 그쪽에서 관계가 좀 끈끈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유의 또 공장 문화, 네. 블루칼라 문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건이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네. 안에서 시시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전해드렸습니다. 과거의 미투 열풍처럼 이런 일종의 횡령투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던 게 요즘 들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다 밝혀지고 다 자복을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우리 경제가 좀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네. 거품이 있었는데 그 거품이 껴지면서 네.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가령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가상자산, 네. 증시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네.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네. 충분히 메꿀 수 있죠. 그렇죠. 차익도 남기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버블이 꺼지면 그게 불가능하게 되죠.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코인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이 그렇죠. 폭락을 하면서 반대 매매니 무수히 많이 지금 그런 그 손실들을 보고 있는데 또 통상적으로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네. 그런 거 사실 잘 안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의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게 하나둘 수면 위로 부상한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증시 상승기에는 하락기에는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서 캐피탈 게인을 얻다 보니까 원금은 고스란히 또 상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넣었다 뺐다 계속 되풀이되다가 이제 한번 이런 급락장에서 네. 아주 온팡지게 걸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예. 범죄가 이루어졌다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소위 말하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네. 블라인드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먼저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 사건 몇 달 전부터 네. 감사팀에서 내부 조사 벌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직장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으면 그냥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유야무야 넘어갔겠죠.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대제철도 상장 기업이고 외부 감사도 있을 것이고 내부 감사도 있을 것이고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넘어가거나 속일 수가 있나요? 우선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기업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네. 이게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대한중공업이었습니다. 네. 국영 기업이었다가 옛 현대그룹한테 팔렸습니다. 네. 그때 이름을 인천제철로 바뀌었죠. 네. 인천제철 이후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사실 옛날에 이게 한보철강이었습니다. 네. IMF의 단초를 제공한 정태수 회장의 한보철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보철강이요? 예, 문화가 되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당진 공장의 종업원들 좀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예전 한보철강 출신이 네. 많습니다. 한보철 97년도에 부도가 났었네. 부도가 나오고 네. 계속 이렇게 법정 관리를 10년, 15년 받고 있다가 네. 10년쯤 됐을 겁니다. 네. 그때 현대그룹에서 인수하면서 네. 고로 메이커로 만든 거죠. 네. 기존에 있던 전기로 메이커였습니다. 자, 이번 횡령에 대해서 회사 측은 좀 과장됐다. 이렇게도 또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한데 보통 금융기관 이런 데서는 좀 회계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바깥에서 외부에서 어떤 그런 보는 눈들도 많고 네. 이쪽 전형기 꿀떡 산업이다 보니까 자꾸 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몇 달 전부터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도 아직 뚜렷한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밝히지 않았고 네. 자꾸 이렇게 100억이 아니다, 좀 과장됐다 그런 식으로 애써 이렇게 감추려고 해야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98억인데 100억이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건 아니고, 100억이 안 되고 뭐 한번 해봤자 뭐 수십억 대밖에 안 된다. 100억이랑 과장됐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회사의 시스템이 지금 오작동을 한다는데 더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주주들이 있고 상장 기업이면 상당히 큰 회사의 시스템의 지금 문제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관을 만들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 뭐 이게 좀 제조업 특성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특성상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부품업체를 차리고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도와주는 그런 행태가 강합니다. 네. 다른 금융이라든지 그런 쪽에 네.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CC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물론 시스템상으로는 뭐 회사 어떤 그 내부 감사라든지 뭐 회계법인 어떤 그런 감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뭐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당장 회사 쪽에서 뭐 장부를 약간 감추고 그러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더 높은 거죠. 또 횡령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양태가 있는데 이번 방식은 어떤 이 같은 방식인가요? 경우에는 그 퇴직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네. 회사를 차렸습니다. 네. 차리고 그 회사에 부품을 빼돌린 거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행령은 아니네요. 네, 일단 부품. 뭐 그런 뭐 1차적인 형태의 이게 뭐 행령은 와류 방지기라고 뭐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보일러 내부 쪽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네. 이게 뭐 지금 뭐 쪽 이야기 듣기로는 100억 이상이 됐다. 몇 년간 쭉 누직이 되다 보니까 네. 부품을 그쪽으로 빼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다 허위 가상 매출을 뭐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러면 부품을 넘겨서 일종의 부품 깡을 한 거네요. 그런 측면도 있죠. 뭐 그런 일처밴더에서 부품을 빼돌리고 네. 뭐 그쪽으로 출고가 뭐 쉽게 해서 출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창고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조직적인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부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둡니다. 유의분을 한번 만약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110개 정도 이렇게 유의분을 두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뭐 회계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보통 이게 또 이런 부분 재고자산 가지고 손망실 처리들을 많이 그렇죠. 하는데 특히 이게 제조업체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또 처리했을 예, 예.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에도 한 직원이 수십억 원을 또 빼돌린 사건이 또 있었죠. 제가 이 사건을 쭉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니켈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그 비칠 금속인데 예. 철강을 만들 때좀 요즘 니켈 수요가 특히 많죠. 전기차 때문에. 그 들어가는 첨가제입니다. 네. 지금 가격 옛날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톤당 뭐 2만 불 정도 가격이고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가격이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이 직원이 75톤을 한 100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밖으로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톤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승용차는 못 빼겠죠. 네. 뭐 추력이라도 그 당연히 회사 내부 추력을 썼겠죠. 뭐 현대제철 그 마크가 뭐지 달린. 아니 뭐 100톤을 빼려면 차가 몇 대가 몇십 대가 아니 왔다 그러니까 뭐 한 100여 차례 걸쳐가지고 네.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뭐 1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게이트에서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네. 뭐 이거 무슨 차냐 나가는 차니까 하는데 그냥 뭐 게이트 쪽에서도 그 직원들한테 뭐 그냥 의뢰인이 나가는 뭐 출고되는 차량인 줄 알고. 당연히 또 네. 눈을 감아줬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뒷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들 찔러주면서 정황상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현대제철은 아예 뭐 횡령에 있어서 고지라든 문화네요. 토착화된 거의. 뭐 이게 뭐 현대 제철만의 문화인지 네. 뭐 나머지 다른 뭐 어떤 기업들 제철 뭐 포스코라든지 뭐 동국제강 그런 쪽에도 빈번한 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뭐 현대 제철에서 불거졌고 네. 이게 또 다른 업체 쪽에서도 내부 회사 쪽에서 한번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저희가 그 이번 취재를 하면서 현대제철 쪽 이렇게 기업 재무제표를 또 봤었는데 네. 기업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11%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뭐 이것까지 잡아를 했으면 영업이익이 더 쭉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재고자산에 반영이 안 된 그 가상의 영업이익이 좀 그런 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난센스네 정말. 최근 들어서 금융권도 그렇고 또 심지어 뭐 정부 기관에도 지금 행정 사건들이 발생이 돼요. 지자체에서 네. 원래 총괄 그 강동구청에서 전 직원이 네. 115억 원. 이 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청 그 직원이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산하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네. 그 사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만한 돈을 또 횡령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강원도 횡성구청에서도 한 5억 원 정도 네. 직원이 또 횡령을 했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뭐 금융업, 뭐 금융기관 그리고 지자체.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뭐
횡령 올림픽 대회를 해서 한번 순위를 매겨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 횡령 순위표 해가지고 네. 나온 게 있습니다. 저 보니까 예. 현대제철이 새로 뭐 진입했다 그런 식으로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예, 예. 압도적이네요 오스템인포. 그리고 우리은행 600억, 계양전기 네. 그리고 이번에 6위. 근데 저 19위는 뭐예요? 롯데그룹에서 7천만 원 횡령 또 뭔가 또 대기업에서 7천만 원 횡령이면 참 당황스럽네요.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세간에 드러난 횡령 사건 네.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지금. 네. 뭐 당장 뭐 아까 뭐 설명했듯이 제조업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좀 들이다 보면 좀 많이 좀 붉어진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보려고 덮는 경향도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시시 넘어가는 경우가 네. 많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몇 달 전부터 감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뭐 뚜렷한 그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유야무야 네. 쉽게 넘어가자. 분명히 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을 안 밝혀냈었으면 이 사건도 제가 보고는 분명히 넘어갔을 겁니다. 네. 별거 아니다. 그렇죠. 넘어갔었는데 물론 내부 몇 직원들 뭐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민영사 같은 것도 안 취하겠죠. 그냥 뭐 서로 이렇게 뭐 합의하에서 메꾸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했을 건데 당장 직장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게 불거지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현대제철에서도 이렇게 계속 감사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40, 50대 그 와는 반대로 2030 MZ 세대들이 좀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취업 욕구도 많이 떨어지고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텐션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갈 곳이라고는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코인 시장 이쪽으로 많이 가서 이번에 거의 많이 전멸했죠 거의. 전면하고 우선 또 하나가 우리 경기 버블이 끝나면서 몇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뛰어오르면 어느 정도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그런 사다리를 합니까? 그런 네. 걸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렇게 없는 거죠. 네.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갈수록 세대가 한탕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문화가. 그렇죠. 뭐 네. 뭐 한방 로스. 한 방이면 뭐 네. 몇십억. 네. 어떻게 보면 오스탐 같은 경우 2천억이죠. 네. 2,200억. 네. 이거 한 돈 뭐 이렇게 돈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돈을 참 챙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이번에 상황이 뭐 같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를 보더라도 건도영 그 친구도 뭐 서른이가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예. 젊고. 정말 이거 갈수록 이렇게 한방주의가 너무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문제가 뭐 저희 같은 40, 50대들도 물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30대 같은 경우에도 한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조금은 이렇게 모습은 형태는 달리하죠. 기존에 뭐 40, 50대들은 뭐 또 회사 뭐 물건을 빼돌리는 횡령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가상자산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 스킴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기업 내부 통제 대안이 없는 건가요? 이게 전문가들은 뭐 어떻게 좀 뾰족한 대안들이 없나요? 사실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쪽에서도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뭐 좀 더 들여다볼 것으로 좀 네. 예측됩니다. 계속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600억 10년 동안 쭉 누적이 돼야 한 거죠. 뭐 내부 시스템 상으로는 분명히 뭐 우선 그 내부 시스템 상으로도 나름대로 어떤 회계 감사라든지 그리고 외부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잡아내기가 좀 어렵다고 좀 판단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면 주인과 대리인 간의 그런 관계인데 일종의 모랄 해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자기 돈 아니지 않습니까? 네. 회사가 자기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주들 회사고 이해관계인들 회사인데 그걸 자기 것이냐 물건 빼돌리고 돈 가져가고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당장 어떤 그런 도덕적 해이 그런 것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겠고 그다음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통제까지 좀 짚어봐야 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참 이게 요즘 들어 더 와닿는 말이네요. 이게 뭐 결국 안전 불감증 아니면 너무 믿어서 의뢰에 있는 관례에서 이런 횡령 사건들이 다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의 성선설을 믿고 출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성악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재무 시스템을 짜야지. 근데 뭐 우선 당장 뭐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도덕적 해이 그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도덕성 그런 것도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거기 기업의 어떤 내부 통제 그런 것도 또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재계산업 한우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